네, 그러면 시간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1학년도 서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교무주임 강재훈입니다. 네, 추운 날씨 속에 분망하신 가운데도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안전한 설명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먼저 저희 교장 선생님의 학교장 인사 말씀 먼저 동영상으로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희 그 교장 선생님께서는 지금 항암 치료 중이셔가지고 영상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시고 싶어 하셨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대체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저희 학교 학생들이 홍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영상 편집부에서 한 3분 정도 길인데요. 함께 먼저 보시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학생들의 배움을 표성인 이곳 서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는 2003년
네, 불 좀 켜주세요. 어떻습니까? 잘 만들었죠? 네. 한 일주일 정도 아이들이 좀 고생을 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학교에 대해서 교육 과정과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장 선생님께 저에게 주신 숙제이기도 했었는데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 속담을. 그러니까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마시게는 할 수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저에게는 근데 물을 마시게 해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네. 제가 이제 교사 생활 계속 하면서 그 답을 조금 찾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제가 여쭙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속담 중에 두 개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말에게 물을 마시게 할 수 있을까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따 끝날 때 제가 질문할 때 답을 하시면 작은 선물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또 여기 집중하셔서 계속 그것만 또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설명을 잘 들으시면 그 가운데 힌트가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 나왔듯이 저희 학교는 2003년에 서울 강서구 방화동 소재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이제 작년부터 공사를 이곳에서 시작해서 올해 7월에 이곳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저희가 이사를 하게 되었고요. 좋은 환경 속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기독교 대안학교입니다. 대안학교, 그러니까 대안교육이죠. 공교육이 잘 되었다면 대안학교는 필요가 없었겠죠. 네. 그러면 왜 공교육은 잘못되었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제가 학생들을 이렇게 외부의 학생들을 이제 만날 기회가 있어서 상담을 하거나 이제 이렇게 진로 지도를 하다 보면은 그 학교라고 하는 것이 다니면 다닐수록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신감을 잃게 되는 곳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보통은 이제 성적으로 학생들을 평가를 많이 하죠. 그런데 그 성적으로 평가하는 곳에서 만족을 하면서 할 수 있는 학생은 아주 극소수일 겁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은 그만큼 상처가 크고 깊고 자존감도 떨어져 있고 그렇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에게 예를 들어서 3등급을 맡고 있는 친구에게 너 1등급 될 수 있어 이야기하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선생님 저를 어떻게 하시고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이따가 또 저희가 정체성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되고 계획됐던 것이라고 한다면 놀라운 일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어떤 대안으로서의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또 일찍이 유럽과 같은 교육 선진국에서는 우리가 대안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주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비주류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대안교육으로 붙여져 있는 우리가 하는 이 교육이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교육은 사실은 18세기 프러시아에서 제정됐는데 그 공장 근로자들을 위한 그런 교육제도였거든요. 체제에 순응하고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는, 그래서 비슷한 생각과 비슷한 기술과 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양산해내는, 그야말로 대량 생산해내는 그런 시스템이었다 그러면 이제 시대가 이제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계속 필요한 것이거든요.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사람들을 부릴 수 있도록 어떤 엘리트 교육을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근데 그렇게 교육하는 것이 있어요. 저희 학교에서 하는 이런 교육을 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들이 흔히 엘리트 교육을 한다고 해가지고 1년 교육비가 보통 수천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비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명을 잘 들으시고 좋은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집중적으로 설명드릴 부분들은 좀 길게 가져가고요. 짧게 건너뛸 부분들은 여러분께 나눠드린 자료가 있죠? 그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학교의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리, 신실, 사랑을 저희 학교의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교육 목표는요,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크리스찬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양성,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모범이 되는 사회인 양성, 세 번째 올바른 지식을 갖춘 실력 있는 지식인 양성입니다. 우리가 신앙, 그 다음에 인성, 그 다음에 지성, 신앙과 인성과 지성의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저희가 배출해내려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초중고 공통사항이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과정 또 어린이집 과정을 이제 신설하게 되는데, 저희가 중1 학생들을 받아서 교육을 시켜 보니까요, 이미 중1 때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걸 배워갖고 옵니다. 세상의 어떤 그런 문화에 대해서 깊이 자리 잡고 뿌리 내려서 그것을 우리가 개선하는데 참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그래서 어린 나이일수록, 더 어린 나이일수록 아이들을 잘 양육시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부터는 유초등 과정도 하려고 하는데, 과정은 동일합니다. 저희가 중고등학교에서 했던 과정을 그대로 우리가 연장선상에서 생각하시면 초등학 과정 또는 어린이집 과정에도 유치 과정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저희가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항인데요. 두 번째로는 미래 사회에 적합한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5가지 역량을 우리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5대 핵심 역량으로 지정해서 그거에 맞춰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 기반 역사 중심 융합 교육입니다. 자, 그러면 각계 자세한 설명을 좀 하나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입니다. 정체성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친구는 자신의 정체성은 3등급에 머물러 있습니다. 3등급 이외의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친구는 왜곡된 정체성이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은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과 기도로서, 또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아뢰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그런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내 문제들을 해결하고 진로들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학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 응답을 받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도한 바를 계획하고 또 그것을 환경으로 조성하고 교육으로 실행했을 때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지금 학생들이 좋은 그런 열매들을 맺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교시는 저희가 말씀과 생활이라는 시간을 쓰고 있는데요. 예전처럼 성경을 이렇게 그 시간에 읽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은 하루에 4장 이상씩을 성경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평가를 하거든요. 읽고 묵상한 걸 가지고 학교에 와서 친구들과 함께 나눕니다. 선생님한테 들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치적으로 운영합니다. 아이들의 문제는 다르거든요. 어른들이 생각하는 문제하고 아이들이 생각하는 문제가 달라요. 수준이. 그러면 자기 눈높이에 맞고 또래 아이들과 함께 자신의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나눕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함께 간증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이제 변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 다음에 채플과 성경 수업, 아까 영상에서 잠깐 나왔지만 말씀을 들음으로써 해서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하여서 마귀와 대적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길러내고 있습니다. 간증과 찬양이 흘러넘치는 학교 생활이에요. 학교에 이렇게 제가 교무실에 앉아 있으면 이게 어디선가 찬양이 이렇게 울려 퍼집니다. 아이들이 피아노 있는 곳이면 모여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찬양합니다. 저희는 이제 어떤 부분이든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아이들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봐도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학교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선생님들도 가장 민감하게
아이들의 성장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교육 프로의 두 번째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역량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짚어봐야 하거든요. 보통 능력과 같이 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능력이라는 말을 아시죠? 그죠? 뭔가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역량은 뭐죠? 역량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뜻이거든요. 네.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잘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운전면허증이 있다고 해서 운전을 잘하고 있다고 보장해 주진 않죠. 그죠?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잘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면요, 우리 교장 선생님이 파일럿 출신이신데, 네. 조종사 면허증이 있다는 것은 그냥 조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역량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밤입니다. 태풍이 불고 있어요. 엔진 하나는 고장났습니다. 활주로는 공사 중이고요. 지난밤에 잠은 못 잤어요. 그런 상황에서 비행기를 안전하게 내리는 것이 역량이에요. 면허증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네.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왕에 대학 가려면 좋은 대학 가라는 거예요.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역량을 키워서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안에 맡기고 그 역량을 발휘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는 그런 아이들로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대 핵심 역량을 자기관리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창의 역량, 그리고 학습 역량, 이 5가지로 지정해서 그것을 교육 프로그램에 심어놓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까 말씀드렸던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은 있지만 역량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양산해내고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입니다. 대량 생산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공감하신다면 우리의 교육이 어때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결론은 쉽게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기관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신앙관리입니다. 영적 성장. 그건 다 본인의 책임이죠. 그 다음에 시간관리, 체력관리입니다. 자기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할 수가 없겠죠. 네. 자기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해보겠다고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먼저 선결 요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책임감, 그 다음에 실행력, 이런 것들을 기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사소통 역량은요, 2018년에 100대 기업의 인재상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100대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 그 중에 1위로 꼽힌 것이 소통과 협력입니다. 의사소통 역량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이제는 혼자 일할 수 있는, 독불장군처럼 혼자 일할 수 있는 시대는 저물었습니다. 협력을 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 결과물을 도출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보셨듯이 영상 만든 것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은 혼자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협력해서, 둘이 됐든 셋이 됐든 협력을 해서 이뤄내는 것들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설득하고 하는 능력, 그리고 읽고 쓰고 말하는 능력, 이런 쪽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동체 역량 마찬가지로 저희가 학생들이 모두가 리더십을 갖출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리더십은 리더에게만 필요한 덕목은 아니죠. 구성원들이 다 리더십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역할 수행, 그 다음에 이해, 존중, 배려, 이런 덕목들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의 역량 또한 너무 중요하죠. 융합사고,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력, 그리고 창조활동, 기획력,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고, 가능하면 많은 공모전에 저희가 참여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면 학생들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문제를 해결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네. 그걸 저는 이제 시간 때우기 공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누가 시켜서 하는 공부, 형식적인 공부, 이런 것으로서는 성과를 낼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학생들은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그것을 기도로 해결하고 협력을 통해서 해결하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공부,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 역량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 학습의 방향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학습의 3가지의 큰 모멘텀인데요. 그것이 뭐냐면 마이크로 러닝,
그 다음에 이러닝,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역량이 세 가지, 가장 큰 것이 학습의 그것입니다. 마이크로러닝, 이제 뭔가 가르치면 학생들이 2시간, 3시간 막 가르치면 힘들어합니다. 물론 자기 관심사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요즘은 학생들이 네이버 안 찾아보고 유튜브를 찾아보자. 유튜브에 보시면 강의 같은 걸 찾아보시면 15분 넘어가는 거 거의 없습니다. 보통 7분 정도에서 강의가 효과적으로 전달된다고 해요. 그래서 짧게 배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러닝이에요. 온라인 강좌입니다. 요즘 이제 블렌디드 러닝이 또 부상하고 있는데, 내가 필요한 것이라면 언제 어디선지 들어가서 찾아서 배우고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기술 하나 익히려면 대학 가서 4년, 이제 그 전공 없어집니다. 4년 동안 공부하고 나면. 네, 급변한 시대 속에서 내가 빨리 적응력을 가지고 학습 역량을 가지고 배워서 적용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제 본인이 찾아서 해야 돼요. 그게 자기주도 학습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이렇게 지도해 보면요, 그럴 때가 있어요. 막 공부를 하는데 찾아서 공부를 합니다. 내가 가르쳤으면 저렇게까지는 안 가르쳤을 것 같은데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관심사가 있고 배움을 통해서 알아가는 재미를 알게 되면 본인이 더 깊은 곳까지 찾아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기도 학습 역량을 갖춘 친구들이 보여주는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저희 학교 학생들은 학습을 계획하고 수행하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고 다시 수행하는 그 사이클을 누구든지 다 그릴 수 있도록 양육하고 있어요. 물론 저학년들은 아직은 습관이 안 돼서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부분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제 티칭이 아니라 코칭이다. 수업도 물론 진행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학습을 잘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코칭하는데 역량을 좀 기울여 달라, 제가 이렇게 주문하고 있고, 지금까지 선생님들이 그쪽에서 역량을 발휘해 주셔서 많은 열매들을 저희가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성경 기반 역사적 중심 융합 교육인데요. 이것이 이제 저희가 앞으로 저희 초, 중, 고를 아우르는 큰 교육의 한 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이번 학기부터 이걸 시작했는데요. 아마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그 융합 교육을 실시하는 아마 최초의 시도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융합 교재는 이제 보통 2과목 이상의 과목을 섞어서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것들을 보통 융합 교육이라고 하는데, 성경 기반 융합 교육은 제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요번 지금 두 개 정도의 과제를 저희가 해결했는데요. 성경 속 인물, 시대, 사건을 먼저 학습을 합니다. 교회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동시대의 서양사, 동양사, 한국사를 분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중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적인 그런 어떤 개념들을 형성하게 돼요. 그리고 성경적 역사관을 갖게 됩니다.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때 그 일은 왜 일어나야만 했는지를 우리가 통찰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멈추지 않고 우리가 결과물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확장되면은 거기에 그 동시대 과학사, 음악사, 미술사 다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예술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조예가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 저희 학교의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의 결과는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점차 이 수업을 확대해서 이 수업 안에서 독서, 토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할 수 있도록 점차 늘려갈 것이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교재로 지금 만들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는 우리가 12년 동안 초등학교부터 만약에 교육을 받았을 때 이거에 대한 결과물로서 예를 들어서 책을 출간한다든지, 또 자기가 배웠던 걸 집대성해서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하든지, 그래서 졸업 작품전을 계획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하는 교육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 목표를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크리스찬 인재를 양성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도대체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이냐, 그죠? 그것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창의 역량도 나왔는데요. 능동적인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대학 수시 입학에서 대학들이 지목하는 수시 전형에서 대학들이 요구하는 스펙을 보면요, 한마디로 귀결되는 것이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인재입니다. 요즘은 수시 시대에서는요, 성적이 그 학교에 들어갈 만한 성적이 안 되어도 스펙을 잘 쌓고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만 해낼 수 있으면 그 친구가 합격합니다. 요즘은 3등급도 서울대 가는 시대예요. 예. 예전에는 꿈도 못 꿨던 거거든요. 저는 요즘 2015 교육 개정 과정 중에 뭐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역시 뭐죠? 또 엘리트 교육도 그런 어떤 빈부의 격차 뭐 이런 것들을 심화시키는 건 맞거든요, 사실은. 예.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만큼 앞으로의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다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아마 헬리콥터맘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헬리콥터맘? 네. 엄마가 아이하고 같이 대학에 입학했는데 대학교에 같이 등교합니다. 학교 주변에서 맴돌아요, 헬리콥터처럼. 그래서 자녀가 SOS를 딱 치면 나타나는 거예요, 학교에. 뭐 줄 서야 된다 그럼 자기가 엄마가 대신 줄 서주는 거예요. 레포트 제출. 또 뭐 좀 뭐가 불이익을 당한 것 같다 그러면 교수 상담. 네. 학부모죠? 근데 그게 요즘 군대까지 갔어요, 군대까지. 중대장이 작전을 짜는 게 임무가 아니에요. 그 군부모들을 관리하는 게 중대장의 임무예요. 네. 왜 그렇죠? 이걸 못 가르치는 거예요. 능동적인 창의성 있는 인재를 못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공부만 하느라고 유예시킨 거예요. 자기가 뭔가 결정해 본 게 없어. 네. 그러니까 불행하죠. 네. 피사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 피사 시험에서 우리나라가 1등을 하고 핀란드가 2등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기자들이 다 핀란드 교육 관계자들한테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한국 교육 관계자가 컴플레인 건 거죠, 기자들한테. 야, 1등은 우리가 했는데 왜 인터뷰는 저기서 하냐 했더니 그 기자가 하는 말이, 그 뒷면을 딱 보니까 뒷면에는 학생 공부 시간과 행복도가 나와 있어요. 핀란드 학생들 하루에 3시간 공부합니다, 평균. 우리나라 학생들 6시간 공부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행복도가 핀란드 1위, 한국은 거의 꼴찌였어요. 너희들은 애들 이거 갈아서 만든 거 아니냐 이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이 왜 불행하냐면 뭔가 자기가 능동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스케줄이 다 짜여져 있어요. 그 아이의 스케줄 물어보려면 엄마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네. 너 이때 시간 되니? 그러면 엄마하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육의 문제가 그렇게 심해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뀔 수 있느냐? 저는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도 못 바꾸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바꾸는 거거든요, 그거.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는 교육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을 기반으로 해서 역량을 기르고, 그다음에 융복합 사고를 통해서 그런 포괄적인 공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공부를 했으면 평가를 해야 되죠. 저희 학교는 교수평 일체 학교입니다. 교육과정과 그 다음에 수행과 평가가 일치된 학교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초등학교는 관찰평가, 과정평가, 중고등학교에서 자기평가, 동료평가, 과정평가는 정성평가입니다. 그 아이의 태도, 준비, 성실도, 참여도 같은 것을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10점 만점에 몇 점. 네.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동료평가한 걸 매번 걷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일정하게 일관성 있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이들 보는 눈도 정확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평가하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그런데 여기 토셀, 영어긴 하지만 여기 토셀과 진단평가, 고등학생의 경우 모의고사가 있는데 그건 정량평가입니다. 그래서 그거 자기가 위치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평가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는 평가의 순기능을 강조합니다. 일반 학교가 또 왜 그러냐면 이게 줄 세우기 교육이거든요. 동일한 잣대, 하나의 획일화된 잣대를 가지고 줄 세우기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거기서 자신감,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저희는 평가는 온전히 자기 현재를 파악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찾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모의고사 잘 못 봤다고 울고 불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럼 저한테 혼나거든요.
더 잘할 생각을 해야지, 그죠? 예. 그래서 시험, 저는 이제 점수 노예가 되지 말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조금씩 그런 부분에서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적표를 나갈 때도요, 저희는 성적 없는 성적표를 발행합니다. 어차피 모의고사 성적은 이제 수치화돼서 나가니까요. 여기 보시면 각 5가지 역량에 4개씩의 평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매주 평가를 합니다. 매주 평가한 것을 합산해서 점수로 하돼서 한 학기당 200점 만점이에요. 졸업할 때는 1200점 만점으로 해서 학생들을 시상합니다. 그래서 인포그래픽으로 이 학생의 추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고요. 각 영역별 점수, 그리고 각 과목별, 융합 수업, 토론 수업, PBL 수업 같은 그런 수업별로 점수화해서 인포그래픽으로 알기 쉽게 학부모님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조금 민감한 부분인데요. 저희 지금 현재 고2, 지금 예비 고3이죠. 모의고사 성적 추세표예요. 추이표인데요. 지금 여기 잘 안 보실지 모르지만 이거 보라색인데 이 선이 지금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마지노선입니다. 이 보라색이. 지금 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좀 기복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해요? 이 학년 아이들이 보통 평균 성적이 좀 높습니다. 높은 성적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폭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제가 봐도 우리 아이들 공부할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량교육, 강화교육을 하다 보면 책도 읽어야죠. 팀 프로젝트 해야죠. 시간이 없어요. 제가 그걸 알아요. 아이들은 제발 공부할 시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녀한테 공부할 시간 좀 달라고? 저하고 그런 팽팽한 줄다리기가 있어요. 제가 또 양보할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 부족한 시간 중에 집중도를 높여서 합니다. 최대한 시간을 뽑아 쓰려고 해요. 거기서 저는 성과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정체성 교육할 때 저희가 그걸 강조하거든요. 지혜를 주시는 분에게 지혜를 구해야지. 그리고 문제 해결하는 공부를 하라는 것이거든요. 많은 시간을 공부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닙니다. 집중도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효율적인 공부를 하느냐, 내 문제를 적재적소의 문제를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성과는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체성의 문제가 결여되어 있는 학생들은 공부를 많이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이 한다 하더라도 허공에다 대고 치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 우리 아이들은 제가 야간 자율학습 시간도 3시간 하던 거 2시간으로 줄여버렸거든요. 일찍 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오르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고3 때는 공부에 조금 더 전념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많이 배려해 줍니다. 그래서 1년 정도는 자신의 진로를 위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도 이제 선택이죠. 학생들에게. 그렇게 할 사람은 그렇게 하고 활동에 참여할 사람은 계속해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교육 프로그램이고요. 이제 학교 생활 시간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오전 시간은 똑같습니다. 8시 20분부터 시작하는데요. 조회를 하고 아침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이 말씀과 생활, 정체성 강화 시간이죠. 그 다음에 독서 토론과 융합 수업은 역량 강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오전 수업 시간대는 정체성을 강화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시간을 씁니다. 그건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동일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오후 수업은 시간이 조금 다른데요. 초등학생의 경우는 1시부터 2시 10분까지 오후 수업이 돼요. 중고등학교는 1시부터 3시 반까지 30분까지 오후 수업을 진행하는데 이 오후 수업은 학습 역량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쪽 오후에는 자기 진로와 자기 개발을 위해서 대학 입시도 자기 진로와 관련된 거니까 공부할 사람들은 공부하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다, 음악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시간에 음악을 하게 해줍니다. 자기 진로와 관련된 활동,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외부에서 세미나를 가야 된다든지 외부에서 하는 교육을 참여해야 된다 그러면 시간 배려를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량 강화 학교까지는 그 학생이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건 반드시 필요한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듣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시간표가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서 구성되어 있고 1시간은 30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은 블럭으로 만들어서 2시간을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수업 시간이 짧은 만큼 학생들은 그 짧은 시간 안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법을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이제 학교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활동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력 관리, 저희가 조회를 간단히 끝내고 다 옥상으로 올라가요. 운동을 하게 되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되어서 집중력도 올라가고 학습 효과도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아침에 운동하는 거 좋다, 다 압니다. 근데 대부분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건 능력과 역량의 차이예요. 저희는 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학교의 역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학교들이 아침에 운동하는 거 좋은 거 알지만 당장 입시, 공부 못합니다. 그거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교장실에 전화 불납니다. 지금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애들을 운동을 시키냐고 대번에 컴플레인 들어오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이것들이 아침 15분 이 시간은 반드시 아이들이 운동하면서 하루를 깨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 활동에서는요, 영어 낭독을 매일 20분씩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조건 20분 읽으라고 하거든요. 소리내서. 그러면은 학생들은 수준에 맞는 책을 골라서 계속 레벨업을 하는데요. 자연스럽게 레벨이 올라가고 또 영어 표현력이라든지 어법이라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물론 금방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계속 지속됐을 때 자연스럽게 그런 모든 요소들을 익힐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가 여기 뭐 아까 우리 교장선생님 말씀하셨던 백하부, 그 다음에 A to G, A to G를 저희가 이제 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수준별 레벨로 되어 있는 책이거든요.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영자신문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초등학교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업에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오후 활동 중에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10분 스피치입니다. 이게 나의 꿈 너의 꿈이라는 것을 지금 저희가 4년째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3분 스피치였어요. 3분 스피치여가지고 처음에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대단했습니다. 애들이 30초를 못 버티더라고요. 질문하세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 이름이 뭐예요? 몸무게가 얼마예요? 이런 거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잘라야 됩니다. 긴 거를. 야, 그만 잘라. 상당히 수준이 올라와서 제가 작년부터 유튜브에 저희가 이제 저희 계정에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고 또 한 학기 2번은 반드시 영어로 이걸 발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친구에 따라서들은 번역기도 돌리고 막 하는데 요즘은 영어 선생님들이 잘 코칭을 가이드를 해주셔가지고 최대한 그것들을 줄이고 본인의 힘으로 이 문장을 만들어서 발표하는 데 의미를 두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분 스피치. 그래서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이제 쇼앤텔 영어과에서 아마 저것들을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도 학습인데요.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자체 개발한 다이어리를 학생들이 모두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일에 여기 그 일주일치의 학습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실행한 것들을 이렇게 10분 단위로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주일 동안 쫙 펼치면 광호별로 색깔별로 구별을 하게 되면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한눈에 보여요. 아까 계획이 있다고 그랬죠? 계획이 있어야죠. 실행이 있어야 됩니다. 실행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려면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를 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이건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누가 대신 만들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학생들이 다 자기가 만듭니다. 요즘 고1 아이들은 저한테 그래요. 다이어리 안 쓰고 공부하는 법을 까먹었다고 합니다. 엄청 잘 써요, 아이들이. 그게 누구 거죠? 다 자기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문제 해결력 말씀드렸죠? 학생들이 자기가 가지는 문제들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내가 이런 애였구나. 맨날 수학만 하는 애구나. 맨날 잠만 자는 애구나. 그죠?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조정하면 됩니다. 조금씩 줄여보자. 얘를 늘려보자. 그래서 또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조정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수행하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또 분석하고 이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랬을 때 능동적인 학생이 됩니다. 자발적으로 학습하는 학생이 되는 거예요.
누가 공부해라. 저는 아이들에게 공부하라 소리 안 합니다. 그래서. 네. 그죠? 네. 그렇게 되는 아이들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도구를 아이들이 지금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과 관련돼서 데일리 학습 점검 일지를 학생들에게 쓰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과목과 교재, 그리고 그날 공부한 거를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옆에는 자기 평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점수를 후하게 주라고 그래요. 네. 그럼 이 점수를, 근데 아이들이요, 점수 후하게 주라고 해도 후하게 못 줍니다. 본인이 알거든요, 그거를. 네. 물론 이제 기준을 만드는 거는 뭐 아이들하고 좀 협의를 해보고 선생님들이 또 연구해 보겠지만, 이거를 이렇게 작성한 것을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2-3번 부모님들께 문자로 전송해 줍니다. 그럼 어머니나 아버지 이걸 보시고, 아, 우리 아이가 하루 중에 공부를 몇 시간 어떻게 하고 있구나, 어떤 걸 하고 있구나 알 수 있죠. 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선생님들과 상담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뭐 저희 입장에서는 뭐 감추고 싶은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뭐 공부를 뭐 다 열심히 잘하고 면 좋겠지만 간혹 그렇지 못한 학생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을 오픈해서 부모님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그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바꾸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체험학습인데요. 체험학습, 이제 우리 인성과 관련돼서 우리가 하는 학습인데, 신앙훈련 캠프를 국토기행과 경련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이제 저희가 강화에 성경연수원이 있어서 거기서 진행을 합니다. 신앙훈련 캠프 말고 저희가 리더십 캠프도 2월에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음악 캠프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과 음악 캠프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토기행을 매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올해 갔었어야 되는데 못 갔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국토기행을 꼭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국토기행도 보통 학교는 이제 여행사를 끼고 많이 하거든요. 패키지로. 근데 저희 그렇게 하지 않고 선생님들이 지도 펴놓고 코스를 다 정합니다. 안보, 환경, 생태, 역사, 문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코스를 짜요. 비용도 다 산출하고. 힘들지만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에게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내실 있는 그런 교육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1학기 때 저희가 이제 성과 발표할 때 에피소드가 사실 역량 강화의 이제 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에피소드는요, 학생들이 기획부터 실행, 그 다음에 정산, 마무리까지 다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합니다. 저는 그냥 거들 뿐, 승인만 해줍니다. 그건 해도 좋아. 아, 이건 조금 생각해보자. 이렇게 승인만 할 뿐이고, 아이들이 다 준비하는데 연주 프로그램 다 아이들이 기획하는 거예요. 이거 거리의 약사였고요. 그리고 이때 1학기 동안 했던 성과물들, 토론 수업 결과물들 보여주고, 이거는 아이들이 빵을 직접 구워가지고 베이커리를 운영하면서 수익 사업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벤트도 하고요. 네, 그런 활동. 아이들이 만족도가 너무 높아요. 이 에피소드가. 자기들이 뭔가를 해냈다라고 하는 그런 성취감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우리에게 자부심을 주는. 내년부터는 이제 초등학생들도 아마 이제 여기에 같이 하게 되겠죠. 그죠? 따로 부스를 만들든지 자체적으로 하든지. 이건 1학기 때 것이고요. 2학기 때는 이제 정기 연주회를 하게 됩니다. 1년 동안 관현악 클래스 수업 시간에 배우고 익혔던 악기들을 가지고 곡을 선정해서 하게 되는데요. 이 오케스트라 수업은 인성 부분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교육이에요, 사실은. 오케스트라 수업은요, 1시간 연습하면요, 한 40분은 기다려야 돼요. 다 모여가는데, 야, 바이올린 왜 그래? 바이올린 막 지도해요. 그럼 다른 친구들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럼 막 그러죠. 어이씨, 좀 잘하지. 그럴 수 있거든요. 네가 틀려서 내가 고생하잖아. 기다려야 되잖아. 그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팀이잖아요. 원팀이기 때문에. 다 구성원들이 자기 실력을 발휘해줘야 이게 꽃을 피우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교육이에요, 오케스트라 교육이. 그래서 관현악 시간 중에 3주는 관현악 수업, 1주는 오케스트라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기 연주회를 저희 선교주간 기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조절, 자기 통제, 배려와 협동, 이런 목적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중고등학생 경우 이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숙사 일과표는 이렇게 됩니다. 7시 반부터 해서 저희가 10시에 취침하기로 했는데, 고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를 좀 더 하겠다는 친구들은 따로 공부를 더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 관리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설 안내는 이거 마치고서 제가 한번 투어를 할 텐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하 1층에는 미술실, 과학실,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이 지하에 있지만 여기 선큰이 있어요. 선큰이 있어서 굉장히 상당히 쾌적하고, 또 여기 대나무 숲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낭만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서 밥 먹고 여기서 교제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쪽에서. 네. 지하에는 이렇게 공간이 구성되어 있고요. 1층에는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그리고 강당이 있어요. 초등학교 교실은 아까 목사님, 우리 교장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벽 쪽으로 이렇게 책상이 둘러져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학습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말발굽 배치라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시각적으로 들어와서 집중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 굉장히 요인이 크거든요. 한 7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 시선을 차단하면서 자기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회가 있으신 선생님께서 관리를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모둠 형태, 협동학습을 할 때는 이 안쪽에 있는 안쪽 말발굽 형태의 테이블로 모여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안전한 곳에서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저희가 조성해 줄 것입니다. 2층으로 오시면 여기 이제 중고등학교 교실이거든요. 여기 로비가 있고, 여기가 이제 주로 나의 꿈 너의 꿈 하는 다목적 공간이에요. 그리고 크기가 다 달라서 우리가 목적에 따라서 교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독서실 책상이 배치되어 있어서 방해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3층은 바로 이곳이고요. 밖에 로비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층, 여기가 하늘정원 운동장인데요. 일단 아이들이 여기 올라가면 눕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눕지 해서 저도 한번 누워봤어요. 누우니까 하늘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은 하늘만 보신 적이 언제쯤 되세요? 그런 기억 있으세요 혹시? 그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눕는구나 애들이. 네.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아이들이 공기도 좋고, 그래서 여기서 마음껏 뛰어놀고, 오늘 지금 공사 중인데요. 여기다 이제 펜스를 칠 거예요. 공이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그 공사 중인데, 이따 올라가 보시면은 여기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인조단지가 잘 깔려 있어서 쾌적하게 운동 아이들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입학 자격은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고요. 한번 저기 나눠드린 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입학 절차는 다음 주 30일부터 26일까지 저희가 서류 전형, 원서를 제출해 주시면 서류 전형을 해서 그 다음에 면접 일정을 개별적으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오셔서 학력평가, 영어하고 수학을 시험을 보거든요. 네, 그 평가를 보시고 합격자는 개별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을 이제 또 운영하게 될 텐데요. 이건 좀 별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기본 보육과 연장 보육이 있는데요. 기본 보육은 아침 7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연장 보육은 4시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아이들을 맡길 때 이 정도의 시간은 필요할 것 같다 생각해서 저희가 시간을 잡은 것이고요. 기본 보육 시간에는 성경 읽기, 찬송 부르기, 기도하기, 그다음에 읽고 쓰고 말하는 교육,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이라고 말씀드렸죠. 영어를 포함해서 그 교육을 하게 될 것이고요. 방과 후에는 유아체육, 놀이체육, 체험학습, 태권도예요. 애들 에너지를 쭉쭉 뽑아줍니다. 네. 엄마들은 그걸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애가 와서 먹고 골아 떨어져야 돼요. 네. 골아 떨어지게 만들어 드릴게요, 저희가. 네. 그래서 이렇게 어린이집은 운영이 될 것입니다. 네. 자, 서울 크산중고등학교 입학 설명회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 정체성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네. 뿌리이자 근간이죠. 우리 교육의 근간이에요. 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네. 그리고 하나님부터 기도로서 자신 능력을 받고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죠? 그 위에, 그 토대 위에 자기관리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창의 역량, 학습 역량을 기둥 삼아서 저희가 열매로 판단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자발적 순종과 자발적 헌신이에요. 제가 아까 공부하라 소리를 안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선생님들께도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요,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공부 안 하는 애들은요, 공부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관계만 나빠져요. 말하는 사람만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네. 지금 힌트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는 곳이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크리스찬 인재를 양성해내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껏 그렇게 노력을 해왔고, 우리가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이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서 잘 성장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네. 아이들이 계속 말썽 부리고 문제 일으키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 말 못하죠. 거짓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양지하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량 강화 교육, 교사들이 학교가 역량이 안 되는데 아이들을 역량 강화 교육을 시킬 수 있나요? 네.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시고 역량을 또 키울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 주셔서 우리 선생님들이 준비된 교사로서 역량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맡겨주시면 아까 교장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후회 없는 진전을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 점을 하시고, 자, 저는 그럼 여기서 마치고요. 아까 질문에 대한 답을 다시 한번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말을 물가로 끌고 있어도 물을 마시게는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아시는 분, 물을 마시게 할 수 있는 법을 아시는 분, 자신 있게. 네, 먹지 말라고 얘기해. 그것도 방법은 될 수 있겠군요. 네. 그것도 몰랐네요. 한번 저 참고해 볼게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또 있으신가요? 또? 네. 정답입니다. 박수 쳐주세요. 네. 그러셨구나. 그렇습니다. 갈증을 나게 하면 되죠. 네. 아까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뭔가 잘못된 게 있다. 그 속담 중에. 혹시 아세요? 그게 뭔지? 그 속담 중에 잘못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네. 없으신가요? 자, 빨리 이거 선물 드릴 건데. 없어요? 저희는 끌고 가지 않습니다. 네. 그럼 말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끌려온 것도 기분 나쁜데 물까지 먹으라 하면 먹겠어요, 그거를? 네. 갈증 나게 합니다. 그죠? 아이들이 물가로 이끌 거예요. 저희는 함께 갑니다. 함께 가고 아이들을 목마르게 해서 물을 먹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한 교육을 저희가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요, 저희가 개별 질문이 있으니까 투어 마치고 1층 강당에 갔을 때 거기서 자세하게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